Hi there. 오늘은 How to Steal a Dog의 Chapter 18, 페이지 넘버 143부터 페이지 넘버 150까지 함께 읽어볼 시간이에요. 네, 지각동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죠. 지각, 알지, 감각할 때 각. 네,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나온다는 거, 원래는 투부정사가 나오거든요. 이미 동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동사가 오면 안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와야 되지만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원형이 오고요. 또 지각동사인 경우에는 ing도 올 수 있고, 지금 원형이 올 경우에는 목적어가 원형하는 것을, 또 ing는 목적어가 뭐하는 중임을 이렇게 순간 포착일 땐 ing를 쓰죠. 또 챕터 18에 있는 문장들 함께 볼게요. I heard the shuffling of the whole. 나는 들었어요. 그녀가 셔플링 하는 걸 들었죠. 지금 딱 셔플링 하는 걸 그 순간을 딱 봐버린 거예요. 복도에서 막 셔플 댄스 알죠? 네, 쿵쾅쿵쾅 뛰어다닌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I felt my face. 나는 느꼈어요. 내 얼굴이 burning, 불타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네, 그냥 burn을 써도 되지만 이렇게 ing를 붙인다는 건 그 순간 포착을 강조한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네, 이건 지난 문장, 챕터 17 문장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지각동사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 올 수 있고 ing 올 수 있고 또 ed도 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돼요. ed가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된 상태, 수동의 느낌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볼게요. I saw his bicycle parked. 네, 자전거가 그쪽을 향해 이제 받쳐진 상태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리마인드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건데요. A에게서 B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한 번 더 갖고 왔는데요. 리마인드 앞에 당연히 주어가 있겠죠. 이 주어라는 것이 주어를 딱 봤을 때 A에게 B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예문으로 챕터 18에 마침 딱 있더라고요. Those noises, 그러한 소음들이 주어죠. 소음들이 remind, 뭘 생각나게 하나요? The time, 그 순간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of 앞에 A가 나에게예요. 그 소음이 막 들렸어요. 그런데 나에게, 이 A가 생각나게 한 대상이에요. 생각이 들게 하는 대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애는 누구예요? A죠, A. 그러니까 A에게 B를 생각나게 하다. 나에게 그 시간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타임이 뭐였냐면 the time과 me 사이에 관계대명사 대시나 위치가 생략돼 있겠죠? 관계대명사 생략돼 있고요. me and Ru엔, 여기서 사실은 I가 정답이에요. me가 아니라 I인데 I and Ru엔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책에서는 me를 굉장히 많이 써요. 주인공이 뭐 초등학생이기도 하고 작가가 일부러 문법적 실수를 해서 강조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랑 루엔이 캠핑을 했어요. 어디에서? 그녀의 마당에서, 걔네 집 마당에서 이제 텐트 치고 캠핑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그때를 떠올리게 해줬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The noises reminded me of the time.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간접 의문문, 네, 우리가 많이 만나는데 의문문, 직접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동사랑 주어가 순서가 바뀌어요. 그리고 뒤에 퀘션 마크가 딱 붙죠. 하지만 간접 의문문의 경우는 어때요? 간접 의문문의 경우는 퀘션 마크도 없고요. 주어 순서도, 주어 동사 순서도 어순도 바뀌지 않아요. 간접 의문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한번 볼게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요. 마침표로 끝나죠. I wonder where he is. 나는 궁금해. 그가 어디에 있는지. where, 윌리를 뜻하죠. 그래서 캐멜라가 윌리가 어디 있는지 이제 돈은 구했어요. 삼촌이 꺼주기로 했고요. 궁금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간접 의문문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려울 거 없으니까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이번에도 단어가 굉장히 조금이에요. 이 화면 하나만 정리해두면 단어 끝이니까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정리해봐요. by the time, 뭐뭐 즈음에, 뭐뭐 할 때, 약간 when하고 비슷하지만 뭐뭐 즈음에를 뜻할 때 by the time을 써줘요.
토스, 우리 공을 토스한다 이런 말 하죠. 던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확 던지는 걸 토스라고 하고요. 핸드, 영어는 명사와 동사를 함께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핸드는 명사로 당연히 손인데요. 여기 챕터 18에서는 엄마가 조지아나에게 블루베리 머핀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근데 머핀을 준다, 건네준다 할 때 기부라든지 이런 걸 써야 되는데 핸드라는 동사 썼더라고요. 손이 하는 역할을 생각해보면 전달할 수 있겠고요. 또 정말 중요한 거, 도와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도와주다. Give me a hand. 손 좀 줄래? 도와주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전달하다, 도와주다. 핸드라는 손에서부터 다 온 것들이죠. 문맥상 잘 파악하면 되겠죠. 필이 이제 감자 껍질 벗기는 기구 있죠. 그걸 필러라고 하는데요. 필, 껍질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from은 B에 붙어있는 A를 벗기는 거겠죠. B로부터 A를 벗기다. 이 표현도 어디 나오냐면 엄마가 블루베리 머핀을 조지아나한테 줘요. 이제 일하는 커피숍에서 이제 팔고 남은 조금 시간이 지난 그런 머핀이겠죠. 그 머핀이 아무래도 시간이 돼서 좀 뻣뻣하고 좀 딱딱했나 봐요. 푹신푹신하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맛은 있었죠. 그때 peel a paper, the paper였나? 이제 종이를 벗겨요. from 블루베리 머핀으로부터 이제 종이를 벗기는 장면이 나오죠. peel A from B, B로부터 A를 벗기다. done. 네, done이라는 단어는 그냥 별 뜻 의미 없이 이런 망할 약간 이런 나쁜 뜻의 그런 추임새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친구랑 같이 동화책을 읽었었는데요. 겨울잠 자는 친구들 누구 있죠? 네, 개구리 또 뱀도 겨울잠 자고요. 다람쥐도 겨울잠 자더라고요. 그 다람쥐가 주인공이었는데 하여튼 그 다람쥐가 이제 구덩이를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길 done이라고 했더라고요. D-R-N이 이런 나쁜 망할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구덩이를 뜻해요. 근데 사실 구덩이는 D-A-R-N이 원래 맞는 표현인데요. 동화책이나 이런 책에서 D-R-N으로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done이 이런 1번 뜻, 구덩이 두 가지 뜻 알면 좋을 것 같아요. save the money. 네, 용돈을 절약하세요. 그리고 save the earth, 지구를 구하세요. 이런 뜻이 있죠. save란 단어는 구하다, 절약하다 두 가지 뜻인 거 기억해 두시고요. I swear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요. 맹세한다 라는 뜻이에요. 맹세, 확실해. 이럴 때 하겠죠. I swear. ignition은 ignite의 명사예요. ignite는 뭔가를 점화시키다, 불 붙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ignition 명사니까 점화라고 하면 되겠죠. instead of 대신에 많이 나온 표현이고요. roar 소리치는 거, 이렇게 소리치는 느낌. roar. 그리고 love는 R-U-B 사랑하다 love가 아니고요. love. love. 문지르다 이렇게 비비다, 문지르다 라는 뜻이고요. rotten은 썩은, 네, 썩은 냄새가 나는데 rotten food 이렇게 나오죠. 좀 카멜라가 강아지만 끼고 살면서 방청소를 좀 잘 안 하나 봐요. 그리고 miss의 뜻, 놓치다 라는 뜻 있고요. 또 가장 I miss you, 그리워하다 라는 뜻이 있죠. 1번 뜻 그리워하다, 2번 뜻 놓치다. miss the train, 기차를 놓치다 이런 표현 많이 쓰이죠. miss의 뜻 1번 그리워하다, 2번 놓치다 뜻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wonder, 네, 발음도 비슷하고 단어 모양도 비슷한데요. 하나만 달라요. WAND냐, WONDER이냐, A냐, O냐의 차이에 따라서 뜻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wandering은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어슬렁거리면서 방황하는 거. WANDER이고요. wonder 하면 궁금하다죠. 네,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attack, 공격하다. attack. 서든 어택 막 이런 게임도 있죠. 어택 공격하다. 소리치다고요. 고함치다. 그리고 스플라치는 얼룩진 이런 거예요. 스플라치 치크 뺨에 이렇게 얼룩진 내용이 나는데 만약 울거나 막 그러면 얼굴에 막 뭐가 묻어 있죠. 막 울고불고 하면 눈물 콧물. 네, 얼룩진 뺨이 되겠죠. 그런 스플라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팬 하면은 우리는 네, 선풍기, 부채 이런 팬을 뜻하는데요. 여기 동사로 쓰였더라고요. 부채질 하다 라는 뜻이 되네요. 그래서 영어는 한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된다라는 거 그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동사 자리면 동사 역할을 하는 거겠죠. 명사 자리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네, 많은 문장들을 함께 이렇게 읽어보면 영어를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Read after me, speak loudly. Chapter 18.
By the time Mama got back to the car that night, Toby was asleep and I was finishing up my math homework. Hey, Mama said, tossing her purse on the seat and handing me a blueberry muffin. Me and Toby stayed here all afternoon like you told us to, I said, peeling the paper from the muffin and taking a bite. It was dry and crumbly, but it tasted good. I know that's hard on you, Georgiana, Mama said. I promise things will be better soon. Yeah, right, I said in my head. I've heard that before. But out loud I said, have you got enough money saved up yet? Mama sighed. Well, I was doing real good until this damn car decided to up and die on us, she said. I swear when it rains, it pours. What are we gonna do now? I said. She dug through her purse and pulled her car keys out. I'm trying to find somebody who can fix the car cheap. She said. Pesty's nephew might take a look at it tomorrow. She put the key in the ignition and turned it, but this time, instead of the click sound we'd been hearing, the engine whirred and then started with a roar. Mama jerked her head around the grin at me. It started, she squealed. Toby sat up and rubbed his eye. What happened? He said. I pumped my fist in the air and out of a hoop. Mama clasped her hands together like she was praying and hollered up at the ceiling. Hallelujah! Praise the Lord! The car started? Toby said. Me and Mama nodded at him and then we all slapped each other a high five. Mama put the car in gear and pulled into the street. Let's go find us a place to spend the night before our luck runs out and this thing dies again. We drove through the streets of Derby, Mama humming, Toby snoozing, and me wrestling with all my crazy thoughts. First, there was a Willie tied up on the rotten old porch instead of curled up next to Camilla. Then there was Camilla, missing her little dog more than anything. And then there was Mookie. How come he kept popping into my swirling thoughts? I wasn't sure, but something about those bicycle tire tracks and this broken down car starting up like it did had got me to think about Mookie. Mostly he just seemed like a crazy old man, but sometimes I wondered if maybe he wasn't as crazy as he seemed. We spent that night on a dark, quiet street not far from Whitmore Road, which made me think so much about Camilla that I didn't sleep too good. I kept picturing her in my mind, tossing and turning in her bed. She'd probably get up a few times and make sure that little doggy door was open just in case Willie came back during the night. Maybe she'd shine her flashlight up and down the street, whistling and calling his name. She might even think she heard him barking from way off in the woods again and drive her car in that direction, hollering his name out the window. Then she came back home all alone and sit on the couch with one of his chewed-up toys in her lap, when my mind started wandering over to that old house, where little Willie was curled up on the dirty, falling apart porch. I set up the back seat and looked out the window at the mosses fluttering around a nearby street light. The air smelled sweet, like honeysuckle. I could hear the sound of a creek nearby, then even reply sound of water. Every now and then a bird croaked. Those noises reminded me of the time me and Luann camped out in her backyard. We had shined our flashlights up on the ceiling of the tent and told each other our secret. Which boys we liked, how many kids we wanted when we got married, stuff like that. Then Luann had said we had to tell each other the worst thing we had ever done. She told me how one time her mom had knitted her sweater and she had hated it so much she threw it in the garbage. Then she told her mom she had left it on the school bus. When it was my turn, I had told Luann about the time I wrote a nasty word on my desk at school. When my teacher saw it and hollered at me, I told her Emily Markham had done it. Emily had cried so hard she got
an asthma attack and had to go home. That was it. That was the worst thing I'd ever done. But not anymore. If Luan and I camp out and shared our secret now, I'd have to tell her I had stolen a dog. What would she think about that, I wonder? I fell asleep that night to the soothing sound on the creek, flowing over rocks and winding through the dark woods somewhere outside the car window. The next day after school, I went straight on over to Camelot. Toby had to study for his spelling test at the coffee shop. Mama thought I was trying out of the softball team like Luan and Lisa every day. I knew I shouldn't be lying to Mama, but I had to. I needed to find out if Camilla had gotten any money yet. When I got up on the porch, I could hear Camilla inside yelling, "Yeah, well, thanks a lot, Gertie." Then there was the phone slamming down hard. "Camilla," I called through the screen door. I heard the shuffling of the hall. "It's me, Georgiana." I squinted through the screen into the dark room. Camilla was standing there with her arm dangling limply at her side and her hair hanging over her face. "Camilla?" She lifted her head, real slow, and looked at me. Her face was all red and splotches. I pushed the screen door open and struck my head in. "Can I come in?" I said. She nodded. I stepped inside. The house smelled like rotten food or something. "What's the matter?" I said. Camilla made her way over to her easy chair and dropped into it a grunt. Her hair was damp with sweat, sticking to her splotchy cheeks. "I came home from work early just so I could call Jyoti," she said. "I shouldn't know better. She just flat out won't lend me any money. Oh, I guess she don't remember that time I kept her keys while she was in the hospital," she said. "Well, that time I drove clear out to Gatesville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her car broke down." She took a magazine off the pile on the coffee table and fanned herself. "I guess being sister don't mean nothing," she said. "So what are you gonna do?" She threw her hands up and let them fall her knees with a slap. "Nothing I can do. If somebody brings Willie home, I'll just have to—" "Hey, wait a minute." She snapped her fingers and grinned at me. "What?" I said. "I know who'll lend me money," she said. "Who?" "My Uncle Haywood." She pushed herself on out of the chair, then went over to the desk. She took a beat-up address book out of the drawer and flipped through the pages. "There!" She jabbed a finger at the page. "Uncle Haywood, I'm gonna call him." And so she did. Called Uncle Haywood and told him the whole pitiful story. I'd lived every minute of it, but I like to broke my heart hearing about it like that. When she finished, she said, "Yes, sir, and no, sir, and I will." By the time she had hung up, she was grinning at me and clapping her hands. "Is he gonna lend you the money?" I said. "He sure is." Camilla pushed the damp hair away from her face. "Now all I have to do is hope and pray somebody brings my Willie home," she said. Suddenly a smile dropped on her eyebrows squeezed together. "Do you think he's okay?" "Oh, Willie," she said. "Do you think Willie's okay?" "Sure," I said. "Really?" I nodded. Camilla looked out the window. "I hope you are right," she said. "I bet he's trying to find his way home right now," I said. Camilla kept staring out the window. "I wonder where he is," she said. I felt my face burning. I was glad Camilla wasn't looking at me. "I bet he's, oh, probably. I hope he's not scared," Camilla said. I shook my head. "No, he's not scared. I bet he isn't. You know, like I said before, if I had $1 million, I'd give every penny of it away just get Willie back." She nodded at me. "I really would," she added. I looked down at the dusty wooden floor. "Did you get a chance to check those woods over there?" Camilla said, jerking her head toward the window. Yeah, a little," I said. "Me and Toby looked in there some, but—" "Did you call his name?" Camilla said. "And whistle?" Sure we did," I said. "We called and—" "Georgiana!" Camilla put her hand on my shoulder. "I'll give you that $500 and anything else you want if you find it."
him. I nodded, but I couldn't make myself say anything. I knew if there was ever time for me to say, Camilla, I know where Will is, this was it. But I didn't, and I knew my silence was like stirring. And the more I was stirring, the worse it was stinking. 네, 18에 정말 전개가 빠르네요. 이제 자동차가 지난 챕터 17에 엄마의 자동차, 전 재산이기도 하고 집이 되는 그 자동차가 고장이 났죠. 시동이 전혀 걸리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챕터 18에선 갑자기 시동이 걸리고 정말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서 네, 기뻐하죠. 그리고 카멜라한테 갔더니 카멜라가 처음에 또 언니인 절티한테 전화했다가 또 돈 못 꿔준다는 그런 거절에 답을 듣고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도대체 자매라는 건, 혈연이라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삼촌에게, 헤이우드 삼촌에게 전화해서 돈 꺼달라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정말 삼촌은 돈을 꺼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카멜라가 와 이제 윌리만 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 되겠어. 드디어 돈을 구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딱 대놓고 얘기하죠. 조지아나한테 너가 만약 윌리를 찾아온다면 너에게 500만 달러 다 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은 조지아나가 나 윌리 어딘지 알아요. 데려올게요. 라고 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silence, 침묵으로 일관하죠. 그래서 마치 silence가 stirring, 휘젓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무키 아저씨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 the more stirring, 저으면 저을수록 the worse is sticking, 더 이제 악취가 나게 된다. 이 문장으로 또 끝나죠. 굉장히 조지아나 신경이 복잡한 것 같아요. 엄청난 죄책감에 휩싸여 있고 정작 이제 돈을 받을 기회가 딱 맞닥뜨려졌는데 머뭇거리고 있네요. 조지아나의 선택은 어떻게 될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네, 챕터 19 다음 시간 또 기대해주세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Bye bye.